작년 M1 맥북부터 시작해서 최근 M1 프로와 맥스를 탑재한 새로운 맥북 프로까지 출시되면서 도대체 어떤 모델을 구입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M1과 M1 프로 그리고 M1 맥스를 모두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꼭 맞는 맥북을 선택하기 위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CPU는 연산을 담당하는 여러 개의 코어가 합해진 멀티코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D 렌더링이나 영상 작업같이 동시에 여러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할 때는 멀티코어 성능이 큰 도움이 되지만 일상적인 웹브라우징이나 프로그램 구동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코어가 가지는 성능, 즉 싱글코어 성능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맥북들이 이전 세대 인텔 맥북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빠른 싱글코어 성능 덕분인데요. 의외로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한 사진 작업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한 디자인 작업에서도 멀티코어보다는 오히려 싱글코어 성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작업에서는 보통 하나의 프로세스가 완전히 끝나야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하이어키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사진이나 디자인 작업에서는 동시에 많은 연산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의 연산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사실 M1이나 M1 프로 그리고 M1 맥스까지 멀티코어 성능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싱글코어 성능은 완전히 동일한데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한 대부분의 사진, 디자인 작업에서는 사실 세 모델의 성능 차이를 거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수백 장의 이미지를 한 번에 불러오거나 내보내는 성능에서는 M1 프로와 맥스가 확실히 유리한데요. 이건 사실 멀티코어 성능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새로운 LPDDR5 통합형 메모리 그리고 M1보다 훨씬 더 넓은 메모리 대역폭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실 M1만 해도 일반적인 PC 노트북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LPDDR4X 통합형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코어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게이밍 노트북보다도 오히려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이번 M1 프로와 맥스는 M1보다도 훨씬 빠르고 대역이 넓은 LPDDR5 통합형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블로그이나 내보내기에서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결국 수백 장이 넘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오고 내보내야 한다면 당연히 M1 프로나 맥스를 선택해야겠지만 일반적인 사진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에서는 사실상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는 M1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훌륭한 가성비를 보여주는 M1 맥북 에어 기본형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맥북 에어 기본형의 내장 드라이브 용량은 아무래도 좀 부족한 편인데요. 고작 256기가를 늘리는데 가격이 무려 27만 원이나 올라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내장 드라이브에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만 설치하고 그 가격으로 10기가 속도를 지원하는 2테라 외장 SSD를 구입해서 사진이나 영상 데이터를 보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1의 멀티코어 성능도 사실 M1 프로나 맥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렇지 일반적인 PC 노트북과 비교하면 굉장히 우수한 수준인데요. 여기에 영상 인코딩과 디코딩 성능도 훌륭한 편이기 때문에 가벼운 컷 편집 위주의 4K 영상 작업 정도는 사실 M1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노이즈 리덕션 같은 다양한 GPU 이펙팅에서는 아무래도 M1의 GPU 성능이 많이 부족하고 디코딩 부담이 높은 10비트 422 롱GOP 같은 미디어도 사실 현실적으로 작업이 쉽지 않은데요. 핸드폰이나 DSLR로 촬영한 가벼운 8비트 4K 영상에 간단한 색 보정이나 타이틀 정도 더하는 작업에서 딱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애플 실리콘에 탑재되는 통합형 메모리는 일반적인 PC 노트북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편인데요. 어지간한 사진이나 디자인 작업에서는 의외로 8기가로도 꽤 충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에 수백 장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처리하거나 굉장히 많은 레이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멀티태스킹으로 구동하신다면 16기가 옵션을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애플 실리콘 GPU는 비디오 메모리를 시스템 메모리에서 공유하기 때문에 다양한 클립을 사용하는 4K 편집이나 8K 미디어 작업에서는 반드시 16기가로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새로운 디스플레이 때문에 신형 맥북 프로를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16인치에서는 외장 모니터 없이도 웬만한 작업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구입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신형 맥북 프로에 탑재된 M1 프로와 맥스는 사실상 CPU 성능은 동일하면서 GPU 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왠지 GPU가 더 좋으면 그래픽 성능이 무조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어도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의외로 GPU 가속을 거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진, 디자인 그리고 모션 그래픽 작업에서도 M1 프로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M1 프로는 영상 편집에서도 정말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심지어 저희가 테스트한 M1 프로는 CPU와 GPU 코어가 2개씩 삭제된 14인치 기본형인데도 불구하고 영상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타임라인 퍼포먼스에서 5900HX CPU에 3070 GPU를 탑재한 레이저 블레이드 14인치보다도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8K 레드 로우 영상에 다양한 럿과 트래킹을 더하고도 커트라이즈 프록시로 모니터링하면 부드러운 편집이 가능했는데요. 이 정도면 꽤 헤비한 4K 영상 작업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M1 프로로 전문적인 4K나 8K 영상 편집을 하신다면 메모리와 SSD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8K 미디어는 비디오 메모리를 많이 점유하기 때문에 반드시 32기가 이상은 선택하시고, 저장 장치 역시 스크래치 드라이브는 외장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더라도 내장 드라이브를 이용한 캐시 공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1테라 이상을 선택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M1 Max는 도대체 누가 필요할까 싶은데요. GPU 성능이 물론 M1 프로보다 훨씬 우수하긴 하지만 통합형 칩셋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만큼 막상 절대적인 GPU 성능이 중요한 3D 작업에서는 엔비디아 GPU를 장착한 윈도우 노트북에 비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M1 프로에 비해 맥스가 가지는 최대 강점은 오히려 더 넓은 메모리 밴드위스와 더 뛰어난 미디어 엔진일 수도 있는데요. 매일 마감에 쫓기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더 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거나 영상 편집에서 GPU 팩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M1 프로보다 2배 더 많은 동영상 인코더를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렌더링을 해야 한다면 M1 Max가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M1 Max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막 무슨 전문적인 영상 편집을 하는 건 아니지만 본업 외에 시간을 쪼개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겸하다 보니까 영상 편집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딱 하루 정도인데요. 그나마 그 하루 중에서도 썸네일 만들고 뭐 차트 만들고 하다 보면 사실 편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반나절 정도밖에 안 돼서 항상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막상 결과물이 너무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 업로드했던 16인치 M1 Max 그리고 14인치 M1 프로 리뷰 영상을 M1 Max로 편집하면서 타임라인 성능이나 캐시 렌더링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다 보니까 확실히 같은 시간을 작업하면서도 퀄리티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었는데요. 비록 프로 수준의 영상 작업은 아니지만 저처럼 제한된 시간에 최대의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M1 Max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맥북을 선택하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새로운 맥북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크리에이터 노트북을 리뷰해볼 예정인데요. 5900HX 8코어 CPU에 엔비디아 3050 Ti GPU 그리고 14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ASUS VivoBook Pro 14X를 직접 구입해봤습니다. 특히 M1 맥북 에어나 14인치 M1 프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미리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